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홍수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아와 세 자녀 아들들의 그 가족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자, 21절.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까 추태를 이제 벌인 거죠. 자, 그런데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도리로서 뭘 가지고 와서 덮어주면 되잖아요. 덮어주고 아버지 깨어나실 때까지 그걸 이제 가리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형들에게 알렸다. 어떤 마음으로 알렸을까요? 어떤 태도로 알렸을까요?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이 왜 그거 아버지 벗은 몸을 형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데 아마 알렸다는 것은 히히덕거리며 비꼬으며 아버지 저기 술 드시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다.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함이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인데 23절.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뒷걸음질 왜 칠까요? 안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도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이죠. 함. 가나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가계도 족보를 보는데 함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뭐 결론을 좀 당겨서 말하자면 함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집트, 또 지금 가나안 땅 있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자손의 계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가면서 과연 이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뻗어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피는데 1절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톨레도트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야벳. 야벳이 나오죠.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인데 제일 먼저 누구 소개한다고요? 야벳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함을 소개하고 제일 끝으로 셈을 소개합니다. 원래 셈이 그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그 혈통인데 그 셈 족보를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놓는 것은 아마도 이제 주인공을 제일 늦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벳부터 소개하는데 야벳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고멜과 자 고멜이 어디입니까? 남부 러시아, 터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오는 이 명칭들이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이 지금의 어디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멜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남부 러시아
또는 터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위에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있고 유럽 쪽에 맞닿은 곳에서 남쪽 부분,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말하는 고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고멜, 남부 러시아에서 약간 터키 쪽으로 내려와서 그 후손들이 정착했다, 이제 그런 걸 봐서 남부 러시아나 또는 터키다, 이제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마곡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마데는 이란 고원, 야완은 지중해 지역.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나오죠. 두발, 터키 동부, 메색은 터키 중부, 그 다음에 디라스는 터키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야벳은 어디입니까? 터키죠, 터키. 자, 터키. 지도를 통해서 터키가 어딘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홍해고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수르 바벨론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터키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소아시아 또는 터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그 지역이 바로 터키와 그리스 이 지역이죠. 자, 그래서 야벳이 소속되어 있는 주 지역은 어디다? 터키와 그 다음에 지중해, 이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요 연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튀니지, 이런 아프리카 끄트머리 자락 이런 나라들과 또 요 지중해 연안 요런 하얗게 칠해진 부분 있죠.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야벳입니다. 야벳. 그래서 또 다른 지역, 아가페 성경 지도를 보면 요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와 요 유럽 요 지역과 또는 여기 러시아 남부와 또 지중해 연안 지역과 이런 지역들 이렇게 끊어놨죠. 그래서 요 위쪽 지방이 어디다? 야벳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위쪽이 어디다? 야벳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고멜에게서 또 누가 나오냐면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가 나오고, 야완 잘 보셔요. 야완에게서 엘리사와 또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스페인이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어디 있냐면, 스페인은 여기 이탈리아에서도 한참 지나서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스페인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스는 조금 당겨져 있죠. 여기 이 지도에서는. 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튀니지 요 북쪽에서, 아프리카 요 북쪽에서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그 지역, 그것을 이제 다시스라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튀니지 그쪽.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브로스, 구브로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키프로스, 로도스라고 되어 있죠. 도다님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야벳은 터키와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서 황인, 백인, 흑인이 나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 주장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셈이 그 유전자의 혈통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백인이 되고, 또 야벳이 뭐 황인이 되고, 야벳이 백인이 되고, 셈이 황인이 되고, 또 함이 흑인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유전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별로 쭉 흩어지죠. 흩어지고, 또 함이 주로 흩어지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요 남단 이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렇게 흩어져서 수천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죠. 그 환경에 살다 보니까 피부색이며 그 생존 조건이며 머리카락이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꼭 그 셈이 어느 인종이고 함이 어느 인종이고 야벳이 어느 인종, 그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셈의 족속 중에서도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또 시베리아나 이런 쪽에 가면 그 사람들은 피부가 허옇게 되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색이 되고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셈의 족속 내에서도 여러 혈통이 나오겠죠. 함의 혈통 중에서도 여러 혈통, 야벳의 혈통 중에서도 여러 혈통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의 영향이지 그 유전자가 아예 그렇게 박아서 나온 것은 아니다, 입력돼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지형 위주로 설명합니다. 지형, 어느 지역에 자리 잡았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함, 아까 저주를 받은 함, 가나안의 아버지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의 자손은 구스가 뭡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거기다 에디오피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스는 이티오피아 또는 아라비아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구스는 어디라고요? 이티오피아나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붓이 어디냐면 여기 보셔요. 지도를 보시면 푸시라고 돼 있죠. 이집트 풋, 이디오피아는요 여기 아래쪽이 풋, 여기가 뭐냐면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땅입니다. 그래서 리비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요 지역, 이제 그 땅을 말하지요. 자, 그래서 이 보면 함은 주로 아프리카 요 지역, 이집트, 가나안, 이스라엘과 늘 대적 관계에 있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함입니다. 함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함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함이 늘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지역이고 민족성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보면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요 아래쪽 있죠. 이 아래쪽이 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과 아라비아의 남서부 지역 이런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자 7절, 에디오피아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는 또 누구를 낳았다? 니무롯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약간 이거를 뭐라고 하죠? 돌연변이처럼 다 이제 아프리카에 요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니무롯이 하나 튀어나와요. 니무롯. 자,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벨론과 엘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자, 대부분 아프리카와 이런 아라비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데 니무롯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가버리죠. 바벨론. 그러니까 돌연변이처럼 여기서 툭 튀어나와서 이제 바벨론에 가는데 이 니무롯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그 바벨론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아주 이제 주도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11장 갈 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살피도록 하는데, 이 니무롯이 바벨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니무롯이 굉장히 몇 절에 거쳐서 등장하지요. 그만큼
요 당시에 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은 노아처럼 의의 도구, 선한 비중이 아니라 악한 비중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족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닮아 있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는 특징이 뭡니까? 수명이나 이런 것 쓰지 않죠. 또 그런 것 대신에 뭡니까? 업적이나 세상 업적이나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가인의 족보와 함의 족보가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11장 10절부터 나오는, 11장 한 장 넘겨서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는 또 셋의 족보와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셋 있죠? 앞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아담과 셋의 족보, 그 족보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00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고 어떻게 똑같죠? 수명과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고 이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정통 계보는 이 셈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앞에 족보들과 지금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니므롯은 아주 크게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공교롭게도 의의 인물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냥 이런 업적으로서 장사, 아마 거인 이런, 옛날에 대부분 장사는 뭡니까? 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봤던 그게 뭐였죠? 네피림.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이름 날리는 그런 거인, 장수, 장사,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10장 13절.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람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크레타, 이것이 이제 그 블레셋의 기원이다. 이제 그렇게 추가로 설명하고 있죠. 갑돌,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크레타,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자, 크레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섬, 크레타섬 섬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왜 여러분 그 바이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이킹, 호전적이고 섬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일본. 왜냐하면 여기에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륙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 기원이 어디다? 크레타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갑니다. 15절. 가나안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들어간 가나안으로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 많이 들어보는 족속 이름이죠. 가나안의 터를 잡고 있던 족속들이죠.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마스를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을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그랄과 가사는 남쪽 경계고 시돈은 북쪽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가나안 땅에 이 지금 언급되는 이 이름들은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다 타락의 도시들이죠. 타락과 향락과 방탕과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들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함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과 죄악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야벳, 셈. 자, 읽어봅시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의 세상에 나누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메사에서 스발까지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들이다. 자, 셈의 자손 보시면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있죠. 아수르, 바벨론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이제 셈인데, 자, 엘람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아르박삭, 바벨론입니다. 아르박삭은 바벨론, 셀라와 에벨과 벨렉이 욕단, 아람에게서 쭉 이런 자녀들이 나왔고 욕단에서 쭉 이런 자녀들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셈의 계보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어디에 자리 잡느냐?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지금 요 지도를 보면 요렇게 그어놨죠. 요렇게 그어서 요걸 이제 셈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시하자면 아라비아 쪽을 좀 빼야 됩니다. 아라비아 쪽을 빼고 여기에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요렇게 셈은 주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야벳은 요 지금 위쪽 지방을 차지하는데 주로 터키와 지중해 연안 이 지역들을 야벳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함은요. 함은 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요 지역들로 이렇게 남쪽으로 이제 포진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셈은요. 주로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이 셈에게서 이제 고대 문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종족이 바로 셈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르에서 나오죠. 우르. 그게 바로 다 수메르나 이런 지역들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역사가 이제 펼쳐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르죠. 우르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요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하란으로 해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메소포타미아 출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전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10장 32절 읽고 마칩시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예.